일단 오늘 할 내용은 논문은 아니고 최근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 더 역사 순으로 한번 짜집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논문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할 얘기는 이더리움에서 성능 최적화 이야기,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성능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 최근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차는 이제 이더리움의 성능 문제와 그 역사,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주요 성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머클 패티셔 트리, 그 다음에 EVM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고, 이제 4번 클라이즈 LSM은 이 위의 3가지 문제, 3가지가 아니죠, 위에서 계속 발생되어 왔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일단 2016년 9월 22일에 이더리움 공식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도스 공격에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노드를 업데이트해라.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빨간색으로 쳤는데, 이제 급하니까 빨리 업데이트해라라는 문구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 어택에 힌트가 되고 있는 EXT 코드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잠깐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가상 머신으로 돌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고언으로 짜져 있는 큰 덩어리 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하는 EVM이라고 하는 작은 스택 머신이 있어요. 그 스택 머신에서 우리가 솔리디티를 컴파일을 하고 완료하면은 그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수행하는 게 EV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믹스에다가 이런 간단한 코드를 넣으면은 컴파일 될 때 아래와 같이 변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설명이니까 안 봐도 되고,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컴파일된 내용인데, 지금은 몇 줄 안 되지만 사실 제가 엄청나게 긴 건데 좀 글자를 크게 보려고 조금만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EVM이 OP 코드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OP 코드는 일정량의 가스량을 소모하게 돼 있어요. 이제 가스는 이더리움에서 수수료 개념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스가 예를 보면은 add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1 더하기 2 이것처럼 두 정수를 더하는 OP 코드인데 선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은 뭐 이제 add 한 다음에 remain 더 모듈러 엔터라는 거는 조금 add보다 높고 뭐 이런 공식들이 다 있죠. 그리고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가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총 합이 총 OP 코드랑 가스의 합산이 이 트랜잭션의 수수료가 돼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밖에 없는데, 이더리움은 솔리디티에 특별한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계정의 잔액을 가져와라 라든지 어떤 특정 계정의 코드를 가져와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T 코드 사이즈는 뭘 하는 거냐면은, 현재 이더리움은 이제 계좌 주소가 동일하거든요. 책에는 그러니까 EOA랑 CA가 있는데, 이 CA 주소에 스마트 컨트랙트 컴파일된 OP 코드의 사이즈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별 기능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코드의 길이를 그냥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공격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많이 넣어서 일부러 네트워크를 느리게 했던 거죠. 얘가 적은 가격을 들이고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EIP 150 하드포크에서 수수료를 다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주요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EXT 코드 사이즈가 원래 20이었는데 700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코드 카피도 20이었는데 700까지 늘리고, 거의 전부 다 10배 혹은 20배 이상 수수료를 다 올렸어요. 수수료를 올린다는 말은 한 블록에서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제한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블록당 잠길 수 있는 총 가스량은 현재 천만 개예요.
근데 내가 수수료를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이 1000만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도 그만큼 적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TPS를 포기하고 그냥 성능을 조금 개선한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노드를 설치한 다음에 성능을 계속 측정을 한 거예요. 각 블록마다 내가 동기화를 하면서 각 블록을 실행할 때 몇 초가 걸리는지. 근데 지금 보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잖아요. 이 내려간 타이밍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아까 이전에서 했던 성능 개선을 한 그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확 내려가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계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와 S로드의 시간을 측정한 게 있는데, S로드는 내가 현재 스토리지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이 스토리지가 뭐냐, 아까 코드를 보면 반대로 했네. 코드를 보면 여기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 변수를 조회하는 게 그냥 S로드거든요. 그거를 이제 밀리언 가스, 그러니까 100만 가스 단위로 S로드를 수행했을 때 몇 초가 걸리냐. 그래서 보면은 좀 낙폭이 많이 크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트리 자체가 밸런스 트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더 계속 늘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나면은 더 늘어질 수 있는 거겠죠.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밸런스는 잔액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주소를 줬을 때 너가 얼마 있어 라고 알려주는 코드가 이렇게 느리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한 번 더 업데이트해요. 이걸 이제 EIB 1884번이라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 표가 EIP 150에서 업데이트했던 내용, 오른쪽 표가 1884번에서 업데이트했던 내용인데, 보면은 이미 수수료를 단행했던 두 개의 코드가 다시 한번 수수료가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S로드는 처음에는 50이었는데 지금은 16배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가 작년 12월이니까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또 올릴 거냐, 인상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에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머클 페트리샤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페트리샤 트리, 그리고 레딕스 트리, 뭐 프리피스 트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 이제 거의 동일한 걸 말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제 페트리샤 트리에서 앨리스와 알렉사와 엘리나, 아멜리아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트리를 구성한 건데,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아멜리아는 아멜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앨리스는 앨리스, 그리고 엘리나. 그러니까 서로 중복된 거는 하위 트리를 가지고 있고 중복되지 않은 거는 아래서 갈라지는 구조예요. 이 트리가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이라고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어가 나오죠. 이제 이런 걸 구성할 때 쓰는 게 레딕스 트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이태원 클래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2가 맨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태원 클래스라고 어딘가 있겠죠. 이제 그게 레딕스 트리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더리움 여기다가 리프노드의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맨 밑에 이제 0.24, 0.27, 0.12, 0.5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이걸 해석하자면 앨리스는 0.27 이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엘리나는 0.24 이더, 아멜리아는 0.5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딱 들어와서 앨리스의 잔액을 알려줘 라고 하면은 맨 처음부터 앨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단어부터 조회를 하는 거죠. A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L, I, C, E 0.27이더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탐색 시간이
키 사이즈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5의 n시간인데 이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줄인 게 중간에 중복되는 게 없으면은 그냥 하나로 합치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에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스트 케이스는 이전과 동일해요. 근데 이제 베스트 케이스랑 에버리지 케이스만 개선을 한 거죠. 왜냐면은 현재 알렉사가 이렇게 3번으로 거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중복된 거의 비슷한 값이 있으면은 만약에 알렉사는 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또 갈라지겠죠. 알렉사와 알렉사는 더 이렇게. 그러면은 최악의 케이스는 항상 이전 모델과 다시 동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게 이제 머클 페티샤 트라이인데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쉐어드 리블이라고 하는 게 이전 장에서 봤던 이 한 단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A7, 7 그리고 D3, 5 이런 값을 가져오려고 할 때 먼저 A7이 있는 거 찾아요. 그 다음에 넥스트 노드로 가서 내려옵니다. 내가 만약 세 번째 단어가 2였으면은 바로 여기로 가서 A7, 2, 1, 3, 5의 주소는 32더를 가지고 있다가 되고, 내가 만약에 A7, 7에서 만나면은 다시 내려가서 D3을 만나게 되고, D3에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익스텐션 노드는 이제 중간에 한번 압축하는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압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압축한다. 예를 들면 이제 A7 같은 경우 두 자릿수니까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압축을 할 수 있고,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A7을 공용자로 하고 갈라질 때 이제 나뉘는 거를 만든 게 브랜치 노드인데, 그래서 얘가 16지수이기 때문에 항상 16개예요. 그리고 리프 노드는 항상 이제 마지막에 엔드랑 같을 가지고 있고, 사실 트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레벨 DB에다가 키밸류로 적습니다. 그래서 A7을 먼저 읽고 해시 B를 가져온 다음에 해시 B를 다시 읽은 다음에 내가 7을 읽어요. 그리고 해시 D를 얻었으니까 해시 D를 다시 읽어서 D3을 읽고 해시 F를 다시 읽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마지막에 해시 G까지 도달한 다음에 내 이더는 15이더였어 이렇게 알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단점이 레벨 DB를 너무 많이 읽어요. 그래서 탐색을 하는데 내가 바로 이 주소의 지갑은 32더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트리를 탐색해야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는 길이가 40길인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키 자체는 이게 해시를 한번 더하기 때문에 64길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64번의 트리 탐색을 마친 뒤에 값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64번을 읽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더리움의 각 블록에는 스테이트 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테이트 루트마다 머클 페티샤 트리가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변경되지 않은 거는 이전 블록에 있는 스테이트 트리에서 가져가요. 레퍼런스를. 그래서 각 블록의 스테이트 트리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 블록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이 몇 개냐 라는 거를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스테이트 루트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송금을 해도 이 상태에서는 내가 12더였는데 0.5를 송금했으면 여기서는 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의 상태를 언제든지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과거까지 다 알고 있는 이유는 분기가 발생하는데 번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기가 발생했어. 나는 위에 블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 블록이 맞대.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퍼레저의 PBFT는
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굳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패티 셔틀리는 구조적으로 액세스를 이제 랜덤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디스크는 이제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는 플러터라고 하는 게 돌아가지고 매번 내가 어디로 읽을지 정하는데, 랜덤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막 갔다가 여기서 읽고 다시 플러터로 돌려서 뒤로 막 왔다가 여기서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느려요. 근데 버클 패티 셔틀리는 구조적으로 랜덤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아래 표가 구글에서 발표한 레벨DB 성능인데, 시퀀셜은 되게 빠르거든요. 이제 리드스크가 이제 시퀀셜 액세스를 한 건데 되게 빨라요. 근데 랜덤 액세스 하면은 되게 느려요.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거의 한 20배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능의 저하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많이 읽는다, 해야 되는 작업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유즈닉스의 핫스토리지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거기서 따온 표예요.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제네시스 블록부터 150만 번째 블록까지 읽으면서 측정한 내용인데, 이제 블록의 내용을 가져오는 게 160만 번 있었어요. 블록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읽는 거예요. 근데 레벨DB는 800만 번을 읽었어요. 반대로 이 0번부터 160만 번까지 포함되어 있던 트랜잭션이 모두 다 520만 개인데, 트랜잭션 내용을 읽으려고 520만 번의 이제 트랜잭션 수행하는 동안 1000만 번 이상 레벨DB를 읽었어요. 거의 2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카운트는 22만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2만 개의 잔액을 조회해야 하는데 140만 개의 레벨DB 접근이 있었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한 밸런스를 내가 한 주소에 어떤 잔액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트리를 7번을 탐색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있던 논문이 150만 번째 블록까지만 읽었으니까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발표한 게 0번부터 470만 번째까지 블록을 읽으면서 EVM OP 코드를 측정한 내용, 이게 나오는데, 원래 지금 아카이브로 되어 있지만 이거 IEEE SAMD라고 하는 블록체인 패턴이 있거든요. 거기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원래 이 논문은 이제 이더리움을 고성능 컴퓨터와 아니면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 고성능 컴퓨터는 이제 더 트랜지션을 빨리 처리하니까 마이닝을 더 일찍 할 수 있고, 저성능 컴퓨터는 이 트랜지션을 처리하느라 마이닝을 좀 늦게 할 거고, 이거가 어떤 보안의 위협이 있을까를 탐색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머신 A와 머신 B가 있는데 우리는 머신 B만 볼 겁니다. 머신 B는 사스타3 삼성에서 만든 SSD가 탑재되어 있고, 인텔 다코어에다가 16기가 램인데, 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각 OP 코드고, 이제 U라고 하는 게 타임 투 가스 레시오. 이 타임 투 가스 레시오는 수행 시간당 이제 총 수행 시간에 가스량을 하는 건데, 만약에 S로드가 가스량이 600이었잖아요. 이 S로드를 수행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16,000 곱하기 600이에요. 왜냐하면 이 16,000이 16,000 곱하기 600에서 나온 결과를 16,600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U가 평균이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블록의 진행 35,000 나노세컨드, 그리고 SDIV는 26,000 나노세컨드, S로드는 16,000 나노세컨드 이렇게 큐2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Q2는 딱 중위값, 그 데이터 분포 중에서 딱 중간값인데, 이제 평균과 중간값의 차이가 되게 크죠. Q1은 상위 25%에 있는 딱 그 값, 평균이 아니에요. 그냥 딱 25%를 찍었더니 거기 이 값이 있더라. Q3은 하위 75%에 있는 값. 그래서
IQR은 그냥 Q3과 Q1을 뺀 거예요. 보면은 데이터가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느린 거는 너무 느리고 빠른 거는 엄청 빠르고. 근데 느린 게 어떤 가끔씩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체로 느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통계 자료가. 여기서 밸런스가 12,000 나노세컨드잖아요. 나노세컨드 다음에는 뭐가 있죠? 나노세컨드 다음에는 마이크로초. 근데 아까 밸런스가 가스량이 700이었으니까 곱하기 700을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뒤에 0을 덧붙일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 몇 마이크로세컨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밸런스를 100개만 조회해도 9m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잔액을 조회하는데 100개의 잔액을 조회하면 거의 10ms 정도 나온다. 가수행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트랜지션이 한 100번 정도 발생했으면 그거는 이제 1초나 아니면 9초 이상 걸린다는 거죠.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가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스 리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스량 이상으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느리니까 가스량을 높이려고 하면은 한 블록에 담길 수 있는 트랜지션이 작아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무한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짤 수 있는 코드의 상한선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하이퍼레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이퍼레저도 내가 이제 포 무한루프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말까요, 이거? 하이퍼레저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애초에 하이퍼레저는 스마트 컨트롤을 누구나 작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의 예시였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탐색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탐색이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탐색 시간을 줄이려면 맨 아래에 있는 이거를 그냥 캐시에 올려주면 돼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A2, 02, 3A의 값은 23.1 이거였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A2, 02, 3A의 값은 23.1이다. 이렇게 하면은 트리를 안 보고 캐시를 바로 읽어서 탐색 시간이 아예 없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머클트리에 있는 특성상 아래의 값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기까지. 해시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결국 루트가 바뀌니까 캐시에 올려놨던 얘네들은 값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뀌니까 캐시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식의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코드를 보면은 이제 트라이 메모리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시는 이거 각 스테이트, 블록의 스테이트를 그냥 최근 128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까 탐색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목표는 아니고 어쨌든 이거 자체를 다 메모리에 올려놨으니까 탐색은 해야 되거든요. 탐색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분기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저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캐시 레시오를 보면은 이제 색깔이 밝을수록 많이 발견된 거예요. 오른쪽 위에 쪽 그래프가 느린 것들, 위에 존재할수록 되게 느린 트랜지션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괜히 굉장히 느린 게 그러니까 한 1 마이크로초 아니면 10 마이크로초 정도 수행되고 있는 코드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캐시 히트가 빵이다. 그래서 캐시가 거의 쓸모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LSM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트리의 내용을 바꾸는 걸 최소화하자 라는 게 내용입니다. 원래 LSM,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DB도 쓰고 있고 락스 DB도 쓰고 있고 HBase
카산드라 이런 DB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림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삼각형이 하나 의미하는 게 틀이에요. 그리고 레벨 0은 항상 메모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쓸 때는 이 레벨 0에 있는 트리에만 쓰고 있어요. 근데 레벨 0에 있는 트리가 삼각형이 지금은 이만한데 나중에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은 레벨 1에 있는 하드디스크랑 컴팩션을 거칩니다. 이게 그냥 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에 있는 내용과 이 트리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내가 여기에 서브트리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레벨 1에 있는 것들이 엄청 커지면은 레벨 2로 들어가고, 레벨 2도 마찬가지로 커지면 레벨 3로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가 많은 이유는 얘가 한 번에 큰 트리와 합쳐지면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트리를 합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얘가 어펜딩이 아니라 트리의 내용을 다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리를 합치는 것 자체가 너무 느리니까 조금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만 합칩니다. 이게 이제 머지트리인데, 얘는 이 논문의 저자는 하나 더 변경을 해서 어쨌든 스테이트 루트라는 게 필요하니까 각 레벨 0과 레벨 1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스테이트 루트, 머클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스테이트 루트가 이 하위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대변하면서도, 근데 보면은 이 여기 있는 것들은 컴팩션이 일어날 때까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캐시에 올려놔도 안전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니까 굳이 캐시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일수록 이 캐시 히트 레시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능이 좋다. 왜냐면 탐색 시간이 줄어들니까 캐시로 인해서. 근데 이 논문을 쓴 사람이 그 아까 유즈닉스에 있는 핫스토리지에 냈다 했잖아요. 근데 실험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논문은 석사 과정의 학생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캐시에서 발견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 찾아야 돼요. 이 레벨 1부터 2까지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아까는 이제 머클피테셔 트리는 최할 경우에도 64번의 조회로만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트리 1번에서 첫 번째 조회보고 없네? 트리 1번에서 두 번째 조회보고 또 없어.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읽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캐시가 없으면.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읽는 시간을 포기하고 캐시만 늘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트레이드 오프만 있는 그런 게 이제 유즈닉스의 엑셉이 됐다 라는 내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 저렇게 나오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브로큰 미터라고 하는 NDSS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보안 퀴즈 하면은 여기가 권위지다, 최고다 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 2020년 얼마 안 됐죠, 발표된 지. 거기에 엑셉이 된 논문입니다. 어태킹 리소스 미터링 인 EVM이라 되어 있는데, 아까 수행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 문제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의도적으로 다 포함시켰을 때 코드로, 그러면 얼마나 느린가 를 그냥 단순히 측정한 거예요. 보면 빠른 애는 3.3초면 다 해요. 근데 내가 만약 공격을 했어, 그러면 느린 애는 93초가 걸려요, 최대. 근데 이더리움의 블록 생성 시간이 15초인데 93초가 걸린다는 말은 공격에 성공했다. 그래서 몇 분간은 블록이 안 만들어진다, 이걸 수행하느라. 그래서 이걸 실제로 검증을 한 논문이 이제 브로큰 미터라는 논문입니다.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발표 내용에서 나왔던 몇 가지 자료들은 이렇게 레퍼런스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MSLM은 유즈닉스 스트레지,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쓴 논문은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아카이브에 등록한 상태고, 이제 그 가스 메커니즘에 대한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IEEE의 SMB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B가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SMB가 이제 2020년에 또 열리는데 거기에서 뭔가 있으면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브로큰 미터는 NDSS. 여기서 가장 권위지는 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도 SCI급이고 얘도 SCI급이고,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